안녕하세요. 2021 부산 간호직 공무원 합격자입니다. 종합병원에 4년 정도 근무하면서 일이 익숙해지고 봉급도 많아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주 변하는 근무표, 자주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이유로 퇴사를 고민하였습니다. 그중 퇴사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3교대로 인해 생활 리듬이 깨지고 불면증이 심해져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였습니다. 평생 이 일을 하다간 오래 살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고 상근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공무원이란 직업이 안정적이고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그만두기 전에 경험 삼아 간호직 공무원 시험을 봤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 보는 곳에서 대박 열린 고시학원 홍보책자를 받았습니다. 홍보책자에는 전공 예상 문제들이 들어있어서 시험 시작 전에 한번 정독하고 시험을 보았습니다. 책자에 있던 예상 문제들이 시험에 비슷하게 나와서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도 몇 문제 맞힐 수 있었습니다. 지방에 살다 보니 현장 강의는 듣기 힘들 거라 생각하여 인강으로 공부 계획을 세웠고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맛보기 강의를 들어봤더니 강사님들의 강의 방식이 저와 잘 맞아서 대박 열린 고시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는 한 곳에서 듣는 게 더 합리적이라 생각하여 지방직 풀패키지 강의를 결제하여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인이지만 국어가 저에게는 힘든 과목이었습니다. 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비문학, 문학, 문법에 한자, 고유어까지 공부해야 해서 공부를 시작하기가 너무 막막했습니다. 김철민 선생님께서는 방대한 내용을 시험에 나올 것들만 압축하여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고 고유어와 한자를 자투리 시간에 공부하기 쉽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자료를 꾸준히 봐서 이번 시험에서 어휘 문제와 한자 문제를 맞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에서 혼자 공부하는 수험생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고 응원의 말씀을 자주 해주셔서 공부하면서 지치지 않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수업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토익 점수를 900점 정도 받았어서 영어를 만만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영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걱정이 제일 많이 되는 과목이었습니다. 영어 점수를 잡기 위해 학원에서 주는 영어 단어장과 기출 단어들을 위주로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고빙출 문법 위주로 외우고 문제에서 적용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특히 오건영 선생님은 노래로 영어를 외울 수 있게 해주셔서 기억에 더 잘 남았습니다. 어느 정도 단어와 문법을 반복해서 외우니 저절로 독해 실력도 올라갔습니다. 단어와 문법은 기출 위주로 많이 보려고 했고 독해는 새로운 지문을 많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공해주신 문제들을 많이 풀다 보니 어느새 영어 성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과였고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쳤을 때 과락이 나올 정도로 한국사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처음 한국사를 접했을 때에는 책도 두껍고 외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역사적인 사건들을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점점 한국사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복습을 할 때에도 수업 시간에 들었던 배경 스토리가 저절로 떠올라 공부하기가 수월했습니다. 또 매 시간마다 저번에 했던 수업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문제를 제공해 주셔서 복습도 되고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점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한국사 100점을 맞은 것은 강하영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영 선생님은 이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공무원 경험담을 자주 이야기해 주시며 재미있게 수업해 주셔서 강의를 듣는 내내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암기력이 약한데 두문자, 스토리텔링 같은 암기법으로 쉽게 암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번 시험에서 지역사회간호 과목이 효자 과목이었습니다. 또한 매주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쪽지 시험을 통해 다시 점검할 수 있어서 놓쳤던 부분을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원이 끝날 때마다 20문제씩 실제 시험지처럼 만들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풀면서 5개념을 바로잡을 수 있었고 실제 시험 치는 느낌이 들어 좋았습니다. 간호관리는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이론적이라 처음에는 공부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혼자 공부했더라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오정화 선생님께서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가며 설명을 해주셨고, 수업 시간마다 헷갈리는 지문들을 OX 프린트와 핵심 키워드 빈칸 넣기 등으로 정리하여 쉽게 복습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교재의 단원별 마지막 부분에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들이 있어서 배운 내용을 바로 실전에서 적용하는 연습도 할 수 있었습니다. 교재로 먼저 회독을 하고 나서 프린트로 회독을 하니 정리가 잘 되고 암기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이 코로나로 문을 닫고 근처에 스터디 카페도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코로나가 퍼지기 전에는 집 근처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해서 괜찮았지만 집에서 공부하려니 집중도 안 되고 방해 요소가 많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책상 위치를 바꾸어 예전과는 다른 느낌을 주었고 혼자 공부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 캠을 구매하여 캠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처음 캠스터디를 할 때는 교시제 스터디를 하여 정해진 시간에 따라 공부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며 책상에 앉는 버릇을 들였습니다. 어느 정도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 공부 시간도 최대 15시간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무조건 13시간 정도 공부하려고 했고 일요일은 6시간 정도는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쉬면 마음이 불안하여 두통이 와서 일요일에 반나절 정도는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주일 모두 무리해서 공부하는 것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10월 국어, 영어, 한국사, 기본 강의, 11월, 12월 공통 과목 기출, 전공 과목, 기본 강의, 1월, 2월 공통 과목 기본, 기출, 전공 과목, 기출 강의, 3월, 4월 공통 과목 모의고사, 전공 과목 기본, 기출, 5월, 6월 전과목 모의고사, 부족한 부분 보충. 이와 같이 2달씩 공부 계획을 세워 기초부터 탄탄히 공부하여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중간중간에 보충하며 빈틈을 보완했습니다. 5월부터는 전과목 모의고사를 통하여 실전 감각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난 후 바로 대방열린고시학원에 면접 특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시험은 면접 일정이 당겨져 면접 준비 시간이 1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면접 특강을 신청한 날 바로 기출면접 자료를 받을 수 있어 면접 준비를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면접 스터디를 온라인으로 모집하였고 스터디룸을 구하여 하루 2시간씩 총 5번을 만나 모의 면접을 하며 면접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른 스터디원들은 비싸게 인터넷 강의와 책을 구매하였지만 저는 대방열린고시학원에서 무료 특강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진통카페에서 시사상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힘들이지 않고 면접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원의 면접 책들을 보니 간호직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고 제가 지원한 지방에 대한 기출문제도 별로 없었지만 대방열린고시학원에서 제공한 특강 자료는 자료가 많아 매우 유익했습니다. 덕분에 면접 준비를 수월하게 했습니다. 체력 관리를 위해 다니던 새벽 수영을 코로나로 인해 못 가게 되어 우울감이 들어 힘들었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하게 되므로 운동을 하지 않으며 공부를 했더니 시험이 다가올수록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나중에는 허벅지까지 저리는 증상이 있어 후반부에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자기 전이나 점심을 먹고 나서 집 근처 공원에 나가서 1시간씩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까웠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공부 효율도 오르지 않고 체력도 많이 떨어져 운동을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바깥바람도 쐬고 햇볕도 쬐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면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수험 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슬럼프가 와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될 후배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 공무원을 하겠다고 생각한 순간에 마음을 잊지 않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간다면 분명히 어느 순간 목표에 와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병원을 그만둘 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며 공부했기에 합격이라는 결실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수험 생활은 많이 힘들겠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간절함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분명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